지난번까지 미디어 매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활자 시대에서 영상 미디어 시대로, 그리고 그 미디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작자, 방송 제작자 혹은 뉴스페이퍼, 신문의 그 라이터, 그러니까 기자, 리포터죠. 요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을 때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그 매체를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미디어가 환경이 너무 급속도로 바뀌었어요. 제가 10여 년 전까지 교계 기자 생활할 때는 그때 신혼그룹이 이제 박성철 그 회장님이 전폭적으로 밀어줘가지고 격주로 이 전면 광고가 나오고 하면서 이제 어려움 없이 이제 했던 당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광고들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불과 10여 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여기 한양대학재단이 운영하는 기독교 신문 같은 경우는 지면 신문 자체 발행 부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 광고 시장이 지금 최기찬 편집국장님이라고 하는 아주 베테랑 인분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데 이게 취재력이. 근데 이제 그 교계 기자는 아무래도 종교 단체 대상이기 때문에 종교 단체는 어, 비영리법인이에요. 그 거기 이권이라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저희 뭐 편집국에서도 광고 수주가 가능해요. 기자들도. 근데 이제 아무튼 확실하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급기야 2001년도 이제 접어들면서 어 한국인이 만 10세 이상 안드로이드든 iOS든 앱을 사용하는 시간을 뽑아보니까 어? 앱 사용 시간 그 2021년도니까 지금은 좀 약간 변동은 있겠죠. 유튜브가 유튜브가 680시간이에요. 이게 잘 보이나요, 글자가? 어떻게 글자 잘 보이나? 벌써 작아요. 글자가 작아요. 글자 작아요? 예, 한 두세 배로 이게, 하셔야 돼요, 이게 글자를. 예. 미러링 사용이라 글자 거꾸로 보이나 혹시? 아니, 글자는 똑바로 보여요. 아, 똑바로 글자 좀, 보이는데, 예. 한 글자 좀 두세 배로 크게. 크게 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앞섰던 카카오톡이 드디어 292시간으로 확 밀려요. 1년, 이건 연애요. 1년. 그리고 네이버로 뭐 블로그니 뭐니 해갖고 이 사람들이 파워블로그니 해서 굉장히 활개쳤잖아요. 그 네이버가 202시간. 지금 100시간 이상 되는 것만 뽑은 거예요. 여기에 막 인스타그램은 60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시대가 어떤 시대에 바뀌느냐? 확실하게 영상 미디어 시대에 바뀌었잖아요. 응?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려면 지금 제 소재에 저희 아버님 책하고 제 책하고 해갖고 한 3만여 권의 웬만한 조그마한 단과대학의 그 도서관만큼 장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나는 줄쳐가면서 공부했던 습관이 있어 어딜 버리지 못해 책을. 지금 내가 어디 누가 출강 요청을 하면 데이터가 잘 안 나오는 식으로 내가 이렇게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없으면 나는 또 바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예컨대 뭐몇 년대 뭐가 있고 막 이거가 다 외우진 않거든. 그러니까 강의 준비할 때 따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나쁜 사람 뭐냐면 사람 추천해놓고
강사비 적게 주거나 강사비 안 주는 사람. 근데 이제 성경 같은 거 경우는 저 보람 때문에 그냥 뭐 아주 저렴하더라도 그냥 가져가는데. 근데 이게 또 이제 세대 간 사용자 분포를 보면요. 이게 이제 그 YG 앱, YG 리테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2021년도에 또 측정한 건데 50대 이상이 28.7%. 제일 많아요. 50대가. 그다음에 40대가 21.3%. 그리고 그 사용자가 유튜브 사용자가 50대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그 28.7%였죠. 7%. 그리고 40대는 그러니까 그 이상 연령은 그 뭐 이렇게 이 표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이상을 안 했나 봐요. 근데 40대는 21.3%. 그리고 30대는 19.4%. 그리고 20대는 17.2%. 그리고 10대는 13.4%.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보통 한 20대나 30대가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예상을 뒤엎고 40, 50대가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그리고 이제 아마 60대, 70대, 80대까지 조사하면 아마 60대, 70대, 80대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사실 40, 50대 이상 되면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간단한 이 영상으로 어 그 이제 세대별로 사용자 분포를 보면 이런데 근데 또 이게 세대별 1인당 평균 사용자 시간을 보면 이건 세대별 사용자 분포예요. 세대별 사용자에 대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나눠가지고 어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을 따져보면 1인당 평균 사용 시간 이거는 또 완전히 바뀌어요. 시대가 제일 많아. 시간은 2,812시간. 10대는 20대는 2,491시간. 그리고 30대는 1,630시간. 그리고 40대는 1,170시간. 그리고 50대 이상은 이제 1,616시간.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그 평균 시간이 좀 줄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세대별로 사용자 분포하고 그리고 1인당 1, 인당 평균 시간하고 이거 이제 1인당 평균 시간하고 이게 좀 통계가 달리 나오는 것은 내가 왜 그런지는 이건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검색 기능이 옛날에 포털 중심했잖아요. 그래서 뉴스도 포털로 뜨느냐 안 뜨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조회수도 차이 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이 시대가 이제 이거를 이걸 보면은 뭘 우리가 그걸 얻을 수 있냐면 어 포털 그러니까 네이버 다음 구글 이런 포털에서 포털은 뭐였죠? 팔자하고 사진이었죠. 그죠? 포털과 이미지. 어, 이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시대가 유튜브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유튜브로 나오는데 유튜브라는 건 뭐예요? 팔자와 이미지가 아니고 동영상하고 소리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파악하고 나서 지금 이거 제 소재에 이게 AKG에서 거 세계에서 제일 비싼 마이크 이게. 어, 그리고 저희 교회에 강대상에 AKG 거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더라. 스마트폰 요즘에 이게 화소가 제가 갖고 있는 DSLR 카메라 화소보다 5배 강해요. 화질이 너무 좋아. 근데 거기에 그냥 하면 소리가 웅웅웅 울리고 잘 안 들리는데 거기에 그 변환기가 있어. 변환기를 해갖고 마이크를 딱 연결하면 마이크도 좋은 거. 그걸로 딱 연결하면요. 거의 라디오 방송 수준이야. 그래서 제가 뭘 발견하냐면 이제 소리 시대다. 동영상과 소리 시대인데 근데 대부분 유튜버들 보면 동영상 찍어. 근데 소리가 엉망이야. 잘 안 들려. 그럼 집사 많아. 근데 우리 어떤 전문가가 제 거를 제 계정이 들어가고 쭉 보더니 깜짝 놀래. 어우, 이건 뭐 진잼들이라 진잼이란 말은 모르겠는데 이 조회수는 적더라도 한 번 들어온 사람은 그게 40분이든 1시간이든 끝까지 본다는 거예요. 어. 그게 알찬 거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대부분 뭐 자극적인 것 때문에. 근데 효율성을 따지니까 이거 어디를 따온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효율? 효율을 따지니까 효율은 이게 30%를 차지하고요. 효율성. 그러니까 아마 100이라고 할 때 100에서 30이겠죠. 이거는 75%의 효과를 갖거든요. 보고 소리 듣고 하는 게. 음. 그래서 그 구글이 지금 구글이라는 회사가 이거 구글 회사 거잖아요. 응? 구글이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냐면 구글 애들이 어 그 이 유튜브를 종합 검색하는 종합 검색의 기능을 완전 대체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이게 이제 시대적 어, 트렌드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뭐야 제가 30여 년 전에 신문방송학을 공부했던 거하고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융합 언론학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때 당시에 교과서적인 일제시대의 그런 마인드의 신문방송하고 내가 지금 한양대학교 재단이사장의 어떤 전액장학생으로 그 미디어학을 새로 이제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는데 그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지면신문을 붙잡고 이렇게 했던 거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 내가 뭐 기사장수법이 뭐 이렇게 교육시키잖아요. 잘 안 배우려고 그래. 그리고 이 요즘 사람이 전달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면 되지 않냐. 전달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미디어에 대한 사고가 바뀌어 있어요. 지하철을 탔더니 절망스러운 게 우리 막 그냥 지면심을 만들려 이 원고 마감 날 그냥 눈이 시뻘겋고 이렇게 지하철 타보면 지면심을 든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일단 이게 그 대중의 매스미디어라는 게 대중들의 그 매체잖아요. 대중들이 안 보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게 검색 기능이 예전에는 그 뭐야 네이버가 88%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정부 검색 그 기능의 효율성이 88%였다면 옛날에는 유튜브가 57%였거든요. 이렇게 좀 그런데 이게 점점 역전해 나가고 있어. 어. 다음은 완전히 쳐져버리고 원래 다음이 그 검색에서 제일 앞섰던 곳 아니에요. 근데 그게 쳐져버리고 네이버가 앞섰다가 또 이거를 구글하고 유튜브가 앞서버리네.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의 동선과 한국 사람들의 정보가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최근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이 지금 삼성이나 그 하이닉스가 반도체 강국이었잖아요. 반도체. 이게 쌀이라고. 미래 쌀. 근데 어떤 협정을 맺었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의 이 한국에 있는 공장하고 똑같은 공장을 그걸 짓고 있는데 그거를요 하다못해 기자재 하나 놓는 것까지 이 미국 애들이 높은 탑에서 그걸 다 그 도면 갖다 놓고 정보가 다 간 거죠. 그 정보를 다 이게 짓는 것 전부 다 체킹하고 있대요. 그 완공이 되고 나면 한국의 반도체 시장은 거의 어 뭐라 그래야 되나 공황 상태에 빠진다거나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온오프라인이 미국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야 종주국이랄 때 성경 역사를 보면 그 아수르에다가 막 조공을 바치잖아요. 그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든 그 조공을 바친 나라면 잘해줄 것 같죠. 너 나한테 줬으니까 잘해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 먹고 무기를 아까 그 자본을 받고 무기를 만들고 또 그걸 통치 수단으로 한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그랬죠. 우리나라 그 대통령실은 국가보안시설 1순위 아닙니까? 대통령의 동선은요. 그거는 국가보안이어야 돼요. 그래서 왜 박정희 전두환 시절 보면 청와대 바로 옆에다 관사를 놓고 3분 거리 바로 밑에 3분 거리에 또 지하 빵칼 누가 버리면 그 대통령 자체가 1급 보안시설이니까 대통령이 밖에 살면요. 얘를 폭우 쏟아져고 홍수 나버리면 NSC 조회를 어떻게 수집해? 못 와. 대통령실 비상회를 못 한다니까? 그 폭격을 거기다 해버렸다. 그 박살나는 거예요. 그 민가 쪽에 있으면 안 돼. 응?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건 약간 사담이었고, 그래서 이제는 시스템이 바뀐다. 이걸 뭐냐면 크리에이터 시스템으로 변화야 되겠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크리에이터 시스템. 이거 뭐냐면 크리에이터 시스템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필요. 이거 뭐냐면 니즈라고 표현하죠. 니즈.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를 판단하고 이 니즈에 따라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콘텐츠란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콘텐츠란 말은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콘텐츠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콩글리시로 콘텐츠 그러는데 아무튼 이게 니즈를 판단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제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이제 콘텐츠 시장의 진출을 어떻게 하냐 하다못해 공중파 방송국도 유튜브 TV 채널을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충격적으로 잘 하게 되면 이제 그 개인도 그 대신 어떤 좀 욕심 많은 사람들 내가 이렇게 보다 보면 웃긴 게 뭐냐면 거기에 사람이 한 팀이 3명밖에 안 되거든. 근데 그거를 마치 막 종합 일간지처럼 하려고 막 꾸며. 그거 얼마 못 가요. 개인이라는 거 다 알아. 그러면 뭐냐면 전문 영역. 내가 왜 김종수 선생이 임종국상 받을 정도로 성공했나 했더니 역사, 성균관대 학사, 석사, 박사 과정까지 사학으로 쫙 왔잖아요. 그러니까 깊이가 있고 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강의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또 방송국마다 가갖고 역사에 대한 그 어떤 강의하고 우리 화평교장이 아주 큰 자랑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 한 분야로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특기. 요즘 융합시대 그러는데
내가 그야말로 융합 인문학자거든. 철학, 또 이제 역사학도 석사 과정으로 한 적이 있어요. 석사학위가 각 분야로 한 석사학위가 지금 4개가 되는데 그 대학원은 7개 나오고 나머지는 막 바빠갖고 막 내가 뭐 학위가 필요하겠어요. 석사학위 4개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보람으로 공부하고 그러는데 어 역사, 철학, 신학 그리고 또 이제 언론학 이렇게 쭉 해서 융합 그 인문학자라고 사람들은 부르는데 근데 이게 하나의 전문 영역인 것이 더다. 깊이가 있어요. 그러면 상품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분야만 사람들이 그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 TV 채널은 앞으로는 전문화된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문가를 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포털적이고 종합 편성 방송들은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 KBS다 그러면 이 여러 뉴스를 한꺼번에 쭉 펼쳐줘. 그러려면 이 기자가 수백 명 움직여줘야 돼요. 각 분야별로. 사회부, 정치부, 종교부, 경제부, 막 이렇게 쭉. 그런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된다고. 그럼 그 많은 인력 누가 감당해? 예. 그런 사람은 그런 언론사들이 있고, 그 개인 유튜브 TV는요, 전문화되라. 산만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케빈 알로카라는 사람이, 이거는 KBS 출신, 이문선 박사가 그 이제 전달해 준 건데 케빈 알로카라는 인물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잘 들으세요. 2번 반복해 드릴게요. 외계인이 우리 지구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면 구글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면 유튜브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최근에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케빈 알로카가 뭐라고 하냐면 외계인이 우리 지구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면 구글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면 유튜브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가지고 이제 이 사람 트렌드 매니저로 이제 활동하는 것을 전하는 한 사람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매일같이 1년 365일 새벽기도에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어, 국내에서 작년까지는 최초로 유일하게 1년 365일 새벽기도에 실시간 생중계를 했던 걸 기록이 있는데 근데 조회수가 적어. 그 왜 그런지는 난 지금 그걸 연구 중이에요. 나를 대상으로. 재미가 없든지, 설교가 힘들었든지, 뭘 이제 잡아내려고 그래. 근데 아무튼, 그러면 이제 전체 유튜브 이용자가 되느냐, 유튜브를 언론진흥재단에서요, 그 조사를 했는데, 유튜브를 사용하는 비율이, 사용자가 그러니까 인구의 94.2%예요. 사용자. 이 정도면 거의 뭐 대세라고 해야 되겠죠? 그 스마트폰에 유튜브 안 깔린 사람 있나?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유튜브에 무슨 선전인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이제 미디어 언론학 학자 겸 실무, 이게 이제 언론, 신문방송이 도제. 여러분 그냥 뉴스 보는 것 같죠? 죽어납니다. 죽어요. 어, 신문 같은 경우 원고 마감하면요. 정말 밤 캘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방송국 같은 경우 취재하고 와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자기 나온 것까지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11시간 근무는 기본인가 봐요. 어. 이제 그래서 간부직이니까 이제 공부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오늘은 시간 많이 간다. 아니야.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 또 계속 이어서 이제 방송 기사 쓰는 법이 있고 신문 기사 작성법하고 완전히 달라요. 논문 작성하고 신문 기사 작성법하고 그리고 어, 영상 미디어 방송 저기 뭐야 기사 작성하고 완전히 다르요. 그걸 다 가르쳐 드릴게요. 다 가르쳐야 왜냐면 요즘에는 융합 언론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프로들은요 그 자기가 기사를 안 써요. 기자가 기사를 쓴 거를
그 아나운서들은 저기 뭐야 자막이 있어갖고 쭉 기사 쓰는 걸 기자 쓴 거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 유튜버가 되려고 해도 그 누군가 기자가 써주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보면 국문법도 엉망이고 막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망신당하는 거야. 수준이 난 그것밖에 안 돼요 하는 거야.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 정말 알차고 내용 있고 틀 있고 형식이 갖춰져 있는 그러한 이제 우리 언론이 되길 바랍니다.